대기업 회장 급사 후 금고를 열지 못해 48시간 내 파산 위기에 몰린 천우물산. 전문가들도 모두 실패한 그 순간 20년간 무시받던 청소부의 아들이 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회사를 구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천우물산 본사 앞. 오전 9시 검은색 승용차들이 연달아 도착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천우물산 회장 박재영 62세가 전날 밤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장실 안쪽에 있는 대형 금고. 그 안에는 회장의 유언장과 함께 회사 인수 관련 핵심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무 최인석 55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우물산은 협력업체만 300개가 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직원 120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상무 김동환 49세가 급히 제안했습니다. 금고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오전 11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금고 전문가 이태수 58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태수는 금고 앞에 앉아 정밀 청진기를 금고 문에 댔습니다. 조용한 회장실에는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태수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고는 특수 제작된 모델이라 일반적인 방법으론 열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주가는 벌써 15% 가까이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 한순희 57세가 청소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천우물산에서 청소부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청소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나가세요. 한순희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녀 뒤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순희의 아들 한민준 32세였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김동환 상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놀러 오는 데야? 청소부 아들까지 데리고 와? 한순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저 도와준다고 따라왔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 갈게요. 한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금고 쪽을 향했습니다. 부장 서준호 44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백수가 회사 일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어머니 등골이나 빨아먹지 말고 빨리 취직이나 해. 한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한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결코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5시 두 번째 금고 전문가마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40시간. 회사 주가는 20% 이상 폭락했고 협력업체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천우물산 본사 로비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파산 위기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였습니다. 세 번째 금고 전문가 정민수 51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실력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정민수 선생님이라면 가능하실 겁니다. 정민수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을 꺼내 금고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2시, 정민수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이 금고는 독일 특수 주문 제작 모델입니다. 물리적으로 여는 건 불가능합니다. 폭파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에 서류도 다 타버릴 겁니다. 최인석 전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가는 30%까지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순이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정성껏 닦아온 이 회사가 무너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민준아, 이 회사가 망하면 1200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단다. 나도 일자리를 잃고. 한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회사인데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한 상무가 지나가다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아들이 무슨 도움을 준다고? 금고나 열 줄 알아? 한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후 4시, 정민수마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능력으론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 24시간. 임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서준호 부장이 한순이를 보며 화풀이했습니다. 다 청소나 하는 것들 때문이야. 회장님 책상 제대로 정리했으면 비밀번호 메모라도 찾았을 텐데. 한순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민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금고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임원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백수 청소부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한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금고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제조사 로고, 일련 번호, 손잡이의 마모 흔적까지. 오후 6시, 협력업체 300곳 중 50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검토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시각 한민준은 여전히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순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가자. 소용없어? 한민준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순이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비쳤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남은 시간 12시간. 천우물산 본사 앞에는 취재진과 채권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파산이 확정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오전 9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금고 전문가 황석진 64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은행 금고 설계에 참여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황석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황석진은 30분 동안 금고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1990년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특수 제작된 모델입니다. 비밀번호 없이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폭파하면 내용물도 파괴됩니다. 최인석 전무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주가는 40%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 200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순이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민준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아. 민준아, 우리 그냥 가자. 한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게 단 5분만 주세요. 뭐? 저 금고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니? 한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청소하실 때 저도 항상 함께 했잖아요. 회장실을 수없이 닦았습니다. 그때 본 것들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한민준이 회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서준호 부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백수가 금고를 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김동환 상무도 거들었습니다. 전문가도 못 여는 걸 청소부 아들이 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 하지만 한순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단 5분만이라도요. 최인석 전무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회사인데 5분쯤이야. 한민준이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숫자판을 향했습니다. 서준호 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 줄게. 그 안에 못 열면 당장 나가. 한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고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오전 11시 5분, 협력업체에서 마지막 통첩이 왔습니다. 정오까지 답변 없으면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벌써 퇴사 절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한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동환 상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시간 낭비 그만하고 나가요. 우린 파산 준비나 해야 해. 하지만 한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금고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남은 시간 4분, 한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금고는 스위스 제품이 아니라 독일제입니다. 황석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한민준이 금고 하단의 작은 각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프라이부르크 공장 마크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청소할 때 자세히 봤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유학하셨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한민준이 회장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저 액자 속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청소하실 때 저도 항상 도왔거든요. 매일 그 사진들을 닦았습니다. 한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21일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재혁 회장님이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앞에서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특별한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호 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한민준이 금고를 다시 보았습니다. 회장님은 특별한 날의 숫자를 비밀번호로 쓰셨을 겁니다. 독일식으로요. 남은 시간 2분. 한민준의 손가락이 숫자판을 눌렀습니다. 2, 9, 8, 7. 김동환 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1987년 6, 2, 1.
6월 21일 최인석 전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민준의 손이 마지막 숫자를 향했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한민준이 마지막 숫자를 눌렀습니다. 철컥. 금고에서 잠금 해제 소리가 났습니다. 임원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열렸다. 한민준이 천천히 금고 문을 당겼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서류 뭉치들, 그리고 봉인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인수 계약서입니다. 다 있습니다. 임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황석진이 감탄하며 한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한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존중했고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한순이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유언장을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박재혁 회장의 육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회사를 사랑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20년간 묵묵히 회사를 지켜준 한순이 청소원님께 특별 보너스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순이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유언장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야말로 회사의 진짜 기둥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입니다. 회장실에 숙연함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최인석 전무가 급히 법원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마감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파산 위기는 극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오후 1시, 천우물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위기 해소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계약 해지를 철회했습니다. 김동한 상무가 한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민준 씨, 아니 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서준호 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수라고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최인석 전무가 한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직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3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제안했습니다. 한민준 씨를 보안 컨설턴트로 채용하고 한순희 씨께는 환경관리팀장으로 승진 발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한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부인데 팀장이라뇨. 최인석 전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순희 씨는 20년간 이 회사를 지켜온 기둥이십니다. 회장님의 유언대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오후 5시, 천우물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한민준 컨설턴트와 한순희 팀장의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민준과 한순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민준 씨,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까? 한민준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 7시 회사 직원들이 한민준과 한순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이 팀장님, 그동안 무시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회사 식당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한순이는 직원 식당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흘 후 한민준의 첫 출근 날, 그는 정장을 입고 천우물산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준은 보안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우물산 보안 컨설턴트 한민준. 그는 명함을 들고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순이도 환경관리팀장실로 출근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순이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들 많이 도와주세요. 오전 10시 한민준은 첫 업무 보고를 위해 전무실로 갔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한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 직원분들과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싶습니다. 최인석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진행하세요. 오후 2시 한민준은 청소 직원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청소 직원들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의견도 중요하다고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회사의 눈과 귀입니다. 청소 직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달 후, 천우물산은 업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민준의 세심한 관찰력과 청소 직원들의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한민준과 한순이는 박재혁 회장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한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이 회사 잘 지킬게요. 영정사진 속 박재혁 회장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퇴근길 한민준과 한순이는 나란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한순이가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준아, 꿈만 같구나. 한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한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천우물산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